이게 제가 꼭 지켜줄게요. 전라남도 해남읍의 늦가을. 잿빛 구름 아래 시장 골목은 한산한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웠죠. 과일 박스가 무너진 곳, 쓰레기 더미가 밀려있던 구석에 낡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 고요한 숨소리 하나가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박스 속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었고 눈빛은 겁에 질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하얗던 털은 오물이 엉겨붙어 누렇게 변했고 어느 누구도 그 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쯧하고 혀를 찼습니다. 저거 또 버려졌네. 아이고, 저걸 어째. 그 순간 시장을 걷고 있던 11살 소녀 하서윤의 눈이 상자 위에 멈췄습니다. 작고 조용한 눈동자에는 묘한 이끌림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주저없이 상자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흰 털 한 가닥이 시선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떨고 있는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죠. 괜찮아요. 안 아프게 할게요. 진돗개는 고개를 틀어 몸을 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 손에 길들여졌던 시간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 눈은 깊은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검은 우유 한 팩과 주먹밥을 꺼내 박스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아요. 조금만 드셔도 돼요. 소녀의 말은 공기처럼 부드러웠고 누구에게도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에서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 소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 말과 함께 서윤은 자리를 떴고 어둠 속 박스 안에서 진돗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따뜻한 반찬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괜찮았어요. 그냥. 늘 그렇듯 짧은 대답. 아버지는 야근이었고 동생은 학원에 가 있었죠. 식탁 위 가족의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 속에서 낮에 마주했던 진돗개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버려진 것, 상처 입은 것. 그건 어쩌면 서윤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 학교. 가방 대신 비닐봉지에 먹을 것과 손수건, 물티슈를 담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 그는 다시 시장 구석 그 박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진돗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만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낡은 담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서윤은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때 골목 어귀에서 짙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조심스럽게. 바로 그 개였습니다. 흰 진돗개는 조심스럽게 박스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듯 그러나 조금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서윤은 눈가를 조용히 떨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은 바람이야. 하얗고 가볍지만 언제든 달릴 수 있는 바람. 진돗개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내민 첫 마음이 닿았다는 것을. 이제 바람과 서윤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구석 박스를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바람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물러서면 한참이 지나 조심스레 다가와 냄새를 맡을 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시 몸을 숨기곤 했죠. 하지만 서유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 앉았고 바람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나누었으며 어쩔 땐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어 시간에 발표했어요. 근데 애들이 제 말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전 이제 익숙해요. 바람이는 그런 적 있어요? 서윤의 말에는 억지로 밝히려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흰 진돗개는 묵묵히 박스 안에 앉아 있었고 그 눈빛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둘 다 세상의 외곽에 밀려난 채 조용히 견디고 있는 존재처럼 보였죠. 그날 오후 서유는 용기를 내어 손을 박스 가장자리에 얹었습니다. 바람은 움찔했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서유는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집에서 쓰다 남은 작은 담요를 가져와 바람의 박스에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워 놓았죠. 소녀는 정성껏 준비한 계란찜 통을 박스 옆에 두며 말했습니다. 바람이도 계란찜 좋아할까? 우리 할머니가 계란찜 정말 잘하셨는데.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바람은 통에 코를 대더니 잠시 냄새를 맡고 천천히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서유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한 상인이 박스를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저거 치우라고 했잖아요. 냄새 나고 사람들 짜증낸다고. 서유는 깜짝 놀라 달려왔고 바람은 철장 한 구석으로 몸을 움츠였습니다. 상인의 고함이 이어졌고 그 틈에 바람은 박스 밖으로 도망쳐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상인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눈물을 머금고 골목을 헤맸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어디 있어? 괜찮아. 나야.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그는 시장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는 바람을 발견했습니다. 발끝을 다친 듯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주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바람의 다리 근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바람은 놀라지도 않았고 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람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언젠가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서윤은 매일 바람이 다친 발을 살폈습니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밥 대신 삶은 고구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있었어요. 바람이도 언젠가는 나를 믿어줄 거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아침 서윤이 시장 골목을 들어설 때 바람이 먼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박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로 몇 발짝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두 생명은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바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늦겨울의 해남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햇살만큼은 제법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침 일찍 준비한 작은 목줄과 천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마음이었어요.
바람은 박스에서 나와 있었다. 박스에서 두어 발자국 떨어진 자리, 오래된 굴다리, 벽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흰 털 사이에 햇빛이 다 은은하게 반짝였고 예전보다 눈빛이 훨씬 또렷해 보였습니다.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가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바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 목줄이 들려 있었죠. 오늘 같이 걸어볼래요? 바람은 머리를 기울이며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고 바람은 경계하듯 몸을 한번 움찔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내밀어 목에 목줄을 걸게 두었습니다. 그 작은 허락. 서윤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이쪽이야. 천천히 와요. 바람은 몇 걸음을 따라오다 말고 멈췄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코로 바닥을 킁킁거렸고 사람 소리만 들리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그런 바람의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날 둘은 처음으로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아래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으로 펼쳐진 밭길, 그리고 오래된 둑길이 이어졌죠. 서윤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고 바람은 서윤과 몇 발짝 뒤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햇살은 그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얘야, 그 개는 내 친구냐? 네. 이름은 바람이에요. 흰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얌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윤이 곁에 있으면 그 눈빛에 안정이 생겼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언어보다 더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둘이 다시 산책을 하던 어느 날, 맞은편에서 불쑥 튀어나온 자전거에 놀란 바람이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목줄고리가 풀려버렸고 바람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람, 안 돼. 서윤의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개는 공포에 질린 채 달아났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좁은 주택가를 지나 골목 어귀로 사라진 바람의 모습은 한순간이었죠. 서윤은 다급히 바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겨울 바람은 매서웠고 해는 빠르게 저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덜컥 두려움이 일었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번에는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스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을 돌고 쓰레기통 옆도 찾아봤지만 바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둑길 쪽으로 향하던 순간 서윤은 한 바위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흰 털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은 낯선 냄새와 추위 속에서 몸을 말고 있었고 꼬리는 다친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문 채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먼저 코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곤 아주 천천히 다시 고개를 서윤 무릎 위로 기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의 산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가 서로를 반복해서 믿는 시간들이 쌓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바람과 서윤이 처음으로 함께 걷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낯설고 무심했지만 조금씩 수군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야채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때때로 물 한 그릇을 내어주었고 동네 어르신 몇몇은 멀찍이 서 바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윤의 또래 혹은 더 어린 아이들 몇몇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고 멀리서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던지던 사탕 껍질이 어느 날은 깨진 자갈로 바뀌었죠. 어이, 쟤 진짜 물개 아니야? 진돗개는 원래 성질 더럽대. 조심해. 그래서 버려진 거겠지. 이상한 애랑 잘 어울려. 학교 복도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그런 말들은 작게 퍼졌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바람 역시 여전히 조용히 서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 놀이터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몇이 몰래 남겨둔 소시지를 바람이 물고 갔다가 그 중 한 아이가 다가오자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죠. 그 순간을 본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걔가 아이를 물려했어요. 얘가 저 개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쩔 거야. 그 외침은 곧장 시장 사람들의 분노로 번졌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서윤을 쏘아봤고 잡화점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놀란 얼굴로 바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소리쳤고 어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 애가 걔를 데리고 다니다가 큰일 나면 책임질 수 있어. 아무리 불쌍하다지만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건 안 되지. 그날 저녁 서윤은 무거운 걸음을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앞에서 엄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윤아,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시장에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 개는? 괜찮아요. 바람이는 사람 안 물어요.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날, 동네에는 진돗개 출입 금지라는 낙서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고, 시장 상인회에서는 노골적으로 바람을 치우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박스는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장으로 던져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물그릇과 담요도 사라졌습니다. 바람은 다시 골목 가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와 손끝으로 바람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아, 미안해. 너한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이 번졌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기울였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사람에게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물음은 개도 아이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학교에서 부모 동의서를 꺼내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 신청서였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보호소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서윤은 인터넷에서 찾아냈고 용기 내어 신청한 것이었죠.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 일, 너희 개 때문이니? 아니요. 바람이 때문이 아니라 바람이 같은 애들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들요. 서윤은 그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 마리 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세상에 작은 울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호소는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작은 철문이 있었고 그 너머엔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주말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두 번째부터는 바람이 함께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낯선 공간에 긴장했지만 서윤이 옆에 있으면 조용히 뒷걸음치며 따라왔습니다. 진돗개의 하얀 털은 보호소 안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몇몇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저번에 기사에 잠깐 났던 그 진돗개 아닌가요? 네.
바람이에요. 사람은 아직 무서워하지만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보호소의 팀장 강소희는 서윤의 조용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1살 소녀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고 그 곁에서 진득이 서 있는 바람의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죠. 소희는 잠시 말없이 두 존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둘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서윤과 바람은 그렇게 봉사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서윤은 배식 시간에 사료를 나르고 바람은 철창 앞에서 울고 있는 다른 개들 옆에 조용히 앉아 주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었죠. 처음에는 사람도 개도 경계하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보호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심하게 학대받고 들어온 작은 시추. 한 마리가 바람 곁에만 가면 진정된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희한하게 저 아이만 보면 다른 개들이 좀 진정되네. 위협적이지 않고 묵직하게 서 있는 게 믿음을 주는가 봐요. 강소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윤아, 혹시 괜찮다면 바람이랑 우리 센터의 캠페인 모델이 되어줄래요? 캠페인이요. 응. 구조동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홍보 영상이 있어. 바람이처럼 변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서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람이를 통해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해볼게요. 며칠 후 캠페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이 바람과 함께 책을 읽는 장면, 상처 치료를 해주는 장면, 그리고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을 돌보는 장면까지. 바람은 처음엔 카메라를 경계했지만 서윤의 손길 아래에서 천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촬영은 바람이 철창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는 푸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 옆에 앉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연출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고 촬영팀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진짜다. 저 아이 정말 특별한 개예요. 캠페인 영상은 다시 시작하는 이름,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방송과 SNS에 소개되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바람을 기억하는 시장 사람들도 다시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게야? 아, 그 진돗개. 애가 진짜 잘 키웠더라. 시장 골목에서는 한 어르신이 바람에게 고구마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바람이는 이젠 괜찮아요.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람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얀 진돗개 바람은 이제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개들에게 희망이었고 서윤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 용기였어요. 캠페인 영상이 방송을 타고 나간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호소의 하루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아이들 사료를 나르고 케이지 청소를 하고 입양 상담도 이어졌죠. 그런데 그날 오전 보호소 앞에 조심스럽게 멈춰 선 은색 경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이른을 넘긴 듯한 노인이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과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종이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철문 앞에서 주춤거리다 용기를 낸 듯 노크를 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있던 강소희가 문을 열자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온 그게 바람이란 흰 진돗개 여기 있습니까? 강소희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람을 찾아온 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찾아오신 건가요? 노인은 봉투에서 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녀와 진돗개, 바람이라는 이름의 희망. 영상과 함께 실린 지역 기사였어요. 그 밑에 붙은 사진을 노인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혹시 예전에 설매라고 불리던 게 아닐까요? 강소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설매. 바람이 보호소에 들어오기 전 예전에 잠깐 보호되었던 기록 속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바로 입양됐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 후부터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상태였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박병기. 설매, 아니 바람을 3살 무렵까지 키웠던 전 주인이었습니다. 아내랑 단둘이 살았어요. 자식은 없었고 설매는 우리한텐 자식 같았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에 허덕이다 보니 설매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친척들이 대신 맡아주겠다 했는데 그게 버렸던 거였더군요. 노인의 눈가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다리까지 다쳤다는 걸 기사로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겠지만 미안하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강소희는 망설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예전의 공포를 떠올리진 않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바람이라면 서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 거란 희망도 들었죠. 잠시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데려올게요. 소희는 바람이 있는 쉼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그날도 케이지 밖 작은 마당에 나와 있었고 햇살 아래 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쪽 벤치에서 바람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바람아, 오늘은 손에 물감 묻은 부엉이 이야기를 해줄게. 넌 부엉이보다 훨씬 더 용감하니까. 소희는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바람이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잠시 후 마당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의 앞에 바람이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도 무언가를 느낀 듯 멈춰서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설매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의 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발, 2달 노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은 노인의 앞에 앉아 눈을 올려다보았고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뻗었습니다. 바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손등에 조용히 코를 대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노인의 눈물은 마당의 따뜻한 햇살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병기는 자신이 모은 연금 일부를 보호소에 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직접 데려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는 지금 그곳에서 가족이니까요. 그걸 지켜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습니다. 서윤은 바람을 꼭 안았습니다. 바람의 과거는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함께할 시간만 남아 있었어요. 보호소 마당 한편 낡은 담요 위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바람의 옆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경계하던 눈빛은 이제 부드러운 윤기를 되찾았고 누가 다가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 바람에게 어느 날 새로운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봄 아침 강소희 팀장은 서윤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은 누렇고 꼬리는 말려 있었으며 숨을 쉴 때마다 배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초롱이에요. 어미 없이 구조돼서 면역력이 약하고 아직 사람 손길이 무서운 아이예요. 혹시 바람이랑 같이 돌봐줄 수 있을까? 서유는 상자 안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있던 바람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바람아, 너처럼 혼자였던 애야. 도와줄 수 있겠어? 바람은 상자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젓는 듯 물러서더니 이내 다시 다가가 초롱의 이마를 천천히 핥아주었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움직임은 마치 어미개처럼 다정했고 서윤은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날부터 바람과 서윤 그리고 초롱의 작은 가족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초롱은 낮에는 보호소 한켠 작은 방에서 쉬었고 밤이 되면 바람이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서윤은 하루에 3번 분유를 먹이고 초롱의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죠. 밤중에 초롱이 작게 낑낑거리며 울기라도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초롱 옆에 누워 따뜻한 몸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바람의 몸은 상처를 가진 채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초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며칠 후 보호소에 입양 상담을 온 한 가족이 초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고 보호소에서 입양 상담을 이어가던 중이었죠. 너무 작고 귀여운 아이네요. 아이가 초롱이만 보면 웃어요. 혹시 상태가 좀 더 안정되면 저희가 데려가도 될까요? 그 말에 서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바람과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초롱은 그 가족에게 입양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양날 아침 바람은 평소보다 초롱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초롱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바람에게 기대 있었고 바람은 초롱의 귀를 핥아준 뒤 조용히 담요 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특하고 또 슬픈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결국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초롱아, 잘 살아.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그래. 초롱이 떠난 뒤 바람은 한동안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이 책을 펴 들자 바람은 다시 조용히 옆에 와 누웠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만큼, 함께 견딘 상처만큼 둘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 서윤은 바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친구들을 도와주자. 우리 둘이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바람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답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상처를 품은 존재가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진실을 이들은 다시 한번 몸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어요. 해남의 봄은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고 골목 어귀의 쑥이 고개를 내밀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바람과 서윤이 걸어오면 이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생겨났고 과일 가게 할머니는 딸기를 한 알씩 건네주며 말하곤 했죠. 얘야, 이건 바람이 목도 있어야지. 고생 많았어, 둘 다. 서윤은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말에 바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오래 외면당하고 버려졌던 거리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두 존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누구도 말로 다 설명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보호소의 벽 한쪽엔 새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흰 진돗개 바람과 11살 소녀 하서윤의 사진이 담긴 구조 동물 캠페인의 메인 이미지였죠. 포스터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작고 조용한 손 한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개를 입양한 아이와 구조된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구해낸 친구이자 희망을 전염시킨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죠. 이후로도 서윤은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에 나가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었고 사람을 무서워하던 개들은 바람이 곁에 앉으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생명을 돕는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소희 팀장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그런데 있지, 이제 넌 너만의 꿈을 가져도 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서윤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호소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바람에게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싶어. 바람이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곳에선 누구도 버려지지 않게 하고 싶어. 바람은 그녀의 손에 코를 대며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는 수많은 대답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바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랑 함께해서 다행이야.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 고마워, 바람아.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바람이라는 이름이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니까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또 다른 상처를 품은 존재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그렇게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 존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